반갑습니다. 강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스프링부트에서 GraphQL을 사용할 때 날개를 달아줄 기술인 넷플릭스 DGS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로 GraphQL을 도입하시려는 분들이 들으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REST API만 사용해 보신 분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GraphQL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당근마켓, 카카오가 대표적이고, 해외 기업은 메타, 구글, 넷플릭스 등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aphQL 서버는 Node.js 프레임워크에서 아폴로 서버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스프링부트에서의 GraphQL 도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스프링부트에서 GraphQL을 도입할 때 마땅히 사용할 만한 라이브러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넷플릭스 DGS는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프레임워크입니다. 넷플릭스 DGS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넷플릭스가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한 스프링부트용 GraphQL 프레임워크입니다. DGS를 사용하면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GraphQL을 쉽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DGS는 단일 서버를 개발할 때도 효율적이지만,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 더 빛이 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도 REST API를 사용할 때에 비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효율적인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GS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 서버를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DGS의 장점을 설명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GraphQL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REST API보다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면서 개발자 친화적인 API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기술이 바로 GraphQL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GraphQL을 통해 개발자들은 더 유연하게 API를 사용하고 성능 향상으로 사용자 경험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DGS 프레임워크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DGS는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다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스프링부트용 GraphQL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GraphQL을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G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raphQL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DG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raphQL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GraphQL을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강의 중 GraphQL의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무료 강의가 공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DGS의 장점 중 하나인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좋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픈소스들 중 비용이나 리소스 문제로 업데이트가 많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중 쿼리 DSL이 있습니다. 쿼리 DSL은 초기 출시만 해도 연간 수차례에 걸쳐 업데이트가 됐지만, 2018년 이후로는 업데이트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단 한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주크나 오픈페인의 포크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저와 같은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아마 오픈소스라는 특성상 상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담하는 인력이 없고 관리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DGS의 경우 넷플릭스라는 비용도 리소스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넷플릭스의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들을 최신 업데이트 순으로 정렬하면 항상 상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데이트가 자주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개발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DGS 프레임워크의 메인 개발자 폴 베이커입니다. 폴 베이커는 현재 넷플릭스 자바 플랫폼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자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GS 프레임워크의 메인 개발자이자 2017년 자바 챔피언입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실제로 저는 DGS와 관련하여 폴 베이커와 메일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 글은 메일의 내용 중 폴 베이커가 넷플릭스 내부에 DGS를 도입하면서 직접 느낀 점을 언급한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현재도 DGS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GraphQL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믿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만한 프레임워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REST API에서 Graph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DGS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서비스 이름은 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개발하던 서비스는 REST API를 사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였습니다. 서비스의 자잘한 기능들이 아주 많아 엔드포인트만 500개가 넘어갔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500개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개발자가 몇 안 되는 걸 감안하면 많다고 느껴졌고, 실제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환경상 새로운 기능 개발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넷플릭스의 그래프QL 마이그레이션 블로그 글을 발견했고, 이 계기로 그래프QL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짬짬이 공부를 하면서 한 서비스씩 그래프QL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기능을 DGS를 통해 그래프QL로 마이그레이션을 마쳤습니다. 많던 기능은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통해 요청이 이루어지고, 사용하던 REST API의 500개 엔드포인트는 현재 그래프QL 컬이 2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이나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큰 투자가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게 되었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성능 개선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들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GS를 통해 유지보수의 범위는 줄었고 각 기능에 대한 효율성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는 제가 느낀 부분들을 최대한 경험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DGS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